국내 최고의 억만장자가 운전 중 애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날 밤, 바로 발렌타인데이였던 그날, 한 남자가 로맨틱한 순간에 푹 빠져 있었던 순간, 그의 애인이 갑자기 날카로운 칼을 꺼내더니 그를 미친 듯이 찔렀습니다. 놀랍게도 공격 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몇 분 만에 피해자는 추가로 수십 번의 자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어난 이 살인 사건은 피해자가 같은 밤에 2번이나 공격당한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새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오전 4시 30분 8월 28일 스촨성 바중시 빈창구 경찰서에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병원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전화의 주인공은 중도병원의 한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병원 내 대기실에서 막 벌어진 살인 사건을 경찰에게 보고했습니다. 사건 정보를 파악한 경찰은 즉시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섰을 때 경찰은 강한 피 비린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바닥에는 한 남자가 아무런 옷을 입지 않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수십 개의 상처가 나 있었고 일부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기에 그는 방금 전 살해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초기 판단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1시간 전쯤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때 한 젊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약간 떨리는 손을 간신히 억누르며 경찰과 마주섰습니다. 그는 살인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본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두려움을 억누르려 애쓰며 시신을 발견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새벽 4시경 그는 대기실에 있다가 복도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급히 복도로 나가자 한 남자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복도에는 피가 흩뿌려져 있었고 남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몸 곳곳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으며 목, 가슴, 복부까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뒤통수에도 깊은 자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정신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했으며 그를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혼란스러워하며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남자를 병원 내에서 이토록 잔혹하게 살해했을까요? 법의학자와 수사관들이 즉시 시신 주변에 모여 앉아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는 작은 단서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세밀히 관찰하면서 각 흔적이 이 복잡한 사건을 풀어줄 중요한 조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 중 한 의사는 바닥에 길게 끌린 듯한 피해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흔적은 시신이 원래 위치에서 이동했거나 최소한 피해자가 공격을 받은 후 자세가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 시신을 조사하던 중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깊이, 형태, 크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범인은 다양한 종류의 흉기를 사용했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단서를 찾던 경찰 중 한 명이 우연히 피해자의 옷주머니에서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이 명함에는 사망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으며 이를 통해 경찰은 피해자가 고우라는 유명한 지역 사업가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우는 큰 벽돌 공장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홍산 지역 2,800에이커가 넘는 후추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우의 명성과 함께 그의 복잡한 대인 관계 또한 문제였습니다. 고우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이 그를 범죄자들의 표적으로 만든 것일까요? 피해자가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가인 고우라는 사실이 확인된 후 경찰은 즉시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흔적을 추적하기 위해 병원의 CCTV 영상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새벽 4시 6분에 찍힌 CCTV 영상에서는 고우가 병원에 혼자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후에 의문의 여성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고우를 멀리서 조용히 따라가다가 급히 그를 부축해 치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고우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 이 남자는 사망하게 되었을까요? 고우를 따라 병원에 들어온 그 여성은 매우 이상한 행동을 보여 경찰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우가 병원에서 한 방으로 올라간 후 그녀는 그 방에 3번이나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왔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머물렀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에서 나온 그녀는 마치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영상의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며 여러 번 분석한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카메라를 천천히 재생하며 자세히 살펴본 끝에 그녀의 손에 들린 물건이 칼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고우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부상을 입어 사망한 점과 여성이 병원에 칼을 들고 왔다는 점을 연결지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이 칼을 가지고 병원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그녀의 목적이 고우를 죽이는 것이었다면 왜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 도와주었을까요? 두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며 경찰은 고우와 이 여성 사이에 반드시 친밀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그녀는 고우 곁에서 그가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을 때까지 도와주었기에 단순히 살인자일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경찰이 CCTV 영상을 신중하게 다시 보던 중 고우가 병원에 오기 전에 이미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병원은 사건의 최초 현장이 아니라 고우가 치료를 받기 위해 온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우가 최초로 공격을 당한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병원에 그와 함께 온 여성은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경찰은 탐지견을 사용해 고우가 다친 최초의 장소를 추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경찰은 곧바로 혈흔을 발견해 근처 유명 관광지의 주차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장소의 관리인과 연락하여 사건 당일 밤의 CCTV 영상을 요청했으며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새벽 1시 17분경 카메라에는 한 차량이 한적한 주차장으로 들어와 구석에 멈추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고우였고 그는 한적한 밤에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의문의 여성이 나타나 고우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매우 친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성은 고우의 어깨에 기대어 그와 대화를 나누며 웃었고 심지어 두 사람은 서로를 포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보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아는 사이가 아니라 연인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사건의 중요한 인물임을 깨닫고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그 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관광지 CCTV의 화질이 다소 흐렸으나 다행히도 한 직원이 그 여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고우와 함께 병원에 나타난 여성은 리춘메이라는 이름의 관광지 직원이었습니다. 중요한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즉시 춘메이의 집으로 향하며 그녀가 사건 당일 밤의 사건에 대한 중요한 증언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춘메이의 집에 도착한 경찰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긴 상태였고 경찰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침묵은 수사관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던 일부 경찰관은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선 경찰은 각 방을 나누어 조사했고 마침내 침실에서 춘메이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농약병이 놓여 있었고 입에는 흰 거품이 맺혀 있었습니다. 춘메이는 창백한 피부와 희미한 숨결을 보이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한순간의 주저없이 춘메이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고우와 그의 여자친구인 춘매이 모두 순차적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히 춘매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몇 시간 후 리춘매이가 서서히 깨어났고 그녀 앞에는 한 무리의 수사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엄숙하고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격려의 말로 시작된 신문에서 경찰은 춘매이가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춘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의 모든 것이 본인과 관련된 일이라며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자살을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춘매이의 답변은 수사관들을 놀라게 하고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무관심과 지쳐 보이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경찰은 그녀의 진술이 거짓이 아닐 것이라 믿었습니다. 경찰은 춘매이의 자살 시도가 고우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면서 춘매이의 얼굴 표정이 점점 변했고 결국 그녀는 흥분한 상태에서 고우의 죽음이 자신과 관련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고우를 직접 칼로 찔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춘매이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즉시 그녀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경찰은 고우가 사건 당일 밤 운전했던 차량을 발견했고 차량 내부에서는 다량의 혈흔과 과도가 나왔습니다. 이 칼은 바로 범행 도구로 판명되었고 법의학 감정 결과와 기타 증거들은 춘매이가 범인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 결과는 춘매이의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 경찰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춘매이와 고우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분 전까지도 두 사람은 다정하게 서로를 챙겼는데 어째서 춘매이가 갑자기 고우를 살해하게 된 것일까요? 만약 정말로 그를 죽일 생각이었다면 왜 범행 후에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을까요? 경찰은 이제 두 사람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쳐 이 극적인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6년 전 춘매이의 남편이 먼 곳에서 장기 근무를 시작하면서 그녀는 새 아이를 혼자 돌봐야 했습니다. 남편의 부재로 인해 가족의 모든 짐이 춘매이에게 가중되었고 생활비와 생계 부담 속에서 그녀의 건강과 정신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우가 춘매이의 인생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우울한 삶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듯 나타났습니다. 당시 고우는 마을에서 유명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밝고 매력적인 춘매이의 모습에 고우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하얀 피부와 온화하면서도 매력적인 미소를 지닌 춘매이의 모습은 고우에게 이상적인 여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로 고우는 춘매이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우는 자주 춘매이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거나 값비싼 선물을 주었으며 그녀가 자신을 진심으로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춘매이가 거리를 두고 거절했지만 남편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과 고독감에 점차 고우의 호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우는 단지 춘매이에게만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고우의 진심에 감동한 춘매이는 결국 마음의 방어벽을 허물고 그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춘매이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고우 역시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고우와 춘매이의 불륜에 대한 소문은 곧 마을 곳곳에 퍼졌고 결국 고우의 아내 역시 남편과 춘매이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우의 아내는 그 증거를 추적하여 춘매이를 찾아왔습니다. 가정을 파탄낸 여자를 본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칠게 공격했습니다. 당황하고 속수무책인 춘매이는 저항할 수 없었고 고통을 참아내기만 했습니다. 결국 고우가 나타나 중재했을 때 춘매이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고우는 그녀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3년 후 아내와 이혼하고 춘매이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그가 한순간의 위로를 위해 한 말이었을지라도 혼란에 빠진 춘매이는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춘매이는 자신이 고우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 확신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더 이상 관계를 숨기지 않고 공공연히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고우는 종종 춘메이를 친구들 모임에 데려가곤 했으며 그녀를 자신의 아내인 것처럼 소개했습니다. 이런 행동에 춘메이는 자부심을 느끼며 언젠가 고우가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고우는 이혼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춘메이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재촉했지만 고우는 언제나 3년이 더 필요하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춘메이는 고우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후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생활비, 의복, 주거지와 심지어 차량까지 고우가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춘메이는 고우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고우를 떠날 수 없었으며 떠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에는 점점 더 많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둘 사이에는 다툼이 점점 빈번해졌습니다. 고우 또한 점차 변해갔고 춘메이에게 이전처럼 따뜻하고 배려 깊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춘메이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우의 반응은 춘메이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그는 걱정스러워하며 춘메이에게 임신을 중단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고우는 아직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며 춘메이를 압박했고 결국 춘메이는 그에게 굴복해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고우는 점점 더 춘메이를 멀리하며 그녀와의 만남을 피했고 심지어 전화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춘메이는 고우가 관계를 완전히 끝내기로 결심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하며 기다렸던 그녀에게 이러한 결말은 매우 씁쓸한 충격이었습니다. 8월 27일 중국의 발렌타인데이, 춘메이는 고우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그에게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빈창현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춘메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우가 갑자기 그녀에게 수표를 건네며 헤어지자고 한 것입니다. 춘메이는 수표를 받기를 거부하며 고우에게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더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 간청했으나 고우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순간 춘메이는 고우가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내가 그를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다 고 생각했습니다. 춘메이는 고우에게 자신이 일하는 관광지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자고 제안했고 고우는 마지못해 동의하며 두 사람은 차량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춘메이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생각할수록 고통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 고우를 찔렀습니다. 고우가 고통스러워하며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본 춘메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고우의 상처가 치명적이지 않음을 확인하고 후회가 밀려와 고우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춘메이는 고우와 함께 치료실에 들어갔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긴장된 상태로 병실을 오가며 머릿속이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랑과 원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그녀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춘메이는 차로 돌아가 이전에 고우를 찌른 과도를 다시 들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을 떠난 후 춘메이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고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춘메이는 고우와 함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려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경찰이 제때에 도착해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리춘메이와 고우의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여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낳은 비극의 결과였습니다. 처음에는 리춘메이와 고우 모두 각각의 가정과 평온한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두 사람은 가정을 배신하고 잘못된 관계에 빠져들었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른 흥미로운 사건들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